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1강 PLSSEM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중에서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는 측정 변수 신뢰도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외부 적재치라고 있죠?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외부 적재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외부 적재치는 표준화된 외부 적재치를 의미하고요. 이 L을 표준화된 외부 적재치를 자승하면 두 번 곱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돼요. 측정변수 신뢰도가 계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0.5 이상이면 개별 측정 변수들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적재치 적합성을 이제 평가를 해서 측정 변수를 유지할 것인지 제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0.7 이상이면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고요. 외부 적재치가 0.4 미만이면 제거를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적재치의 범위가 0.4부터 0.7까지 있으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특정 변수를 제거해도 CR과 AV가 개선된다면은 우리가 반영적 측정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측정 변수를 제거해도 CR과 AV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적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정리를 하면, 자, 외부 적재치가 0.7 이상이면은 현재 그 측정 변수 사용하고 있는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고요. 0.4 미만이면은 제거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범위에 있을 때는 특정 측정 변수를 제거해도 CR과 AV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제거를 시키고요.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제거해도 CR값, AV값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의 반영율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전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수용 기준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해서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통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크롬바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 신뢰도라고 해서 CR 값. 이렇게 해서 컴포지트, 컴포지트, 릴라이어빌리티 이렇게 해서 CR입니다. CR 약자로 이 CR인데 이 CR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 간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롬바 알파가 0.7 이상, 합성 신뢰도 이 값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써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측정 오차의 분산을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스마트 PLS에서는 이거를 계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회 공식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대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산 요소 중에 다른 건 없고요. L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계산 공식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L만 있으면 CR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CR 값을 여기에서 로C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계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라는 이제 잠재 변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라는 잠재 변수가 지금 측정 변수가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외부 적재치잖아요. 이 외부 적재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0.861, 그다음에 0.905 두 번째, 세 번째 0.905를 다 더해 가지고 제곱시킨 거가 이제
분자가 되고 또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요걸 제곱한 거, 그 다음에 각각에서 첫 번째에서 1 마이너스 첫 번째 그 외부 적재치 제곱한 걸 뺀 값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도 1 마이너스 두 번째 외부 적재치 값 제곱한 것을 빼고요. 더하기 또 1 마이너스 마지막 세 번째 인터 3가 되겠죠. 인터 3의 외부 적재치를 1에서 뺀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제곱한 거를 뺀 거죠. 이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값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계산하면 0.921이 나와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공식 보시고 또 이렇게 계산하는 사례를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CR 값인데 얼마보다 크면 되냐면 0.7보다 크면, 그리고 크롬바 알파 값이 0.7보다 크면 우리가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는 외부 적재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0.7 이상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적재치가 0.70 이상이면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가 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을 다 각각 다 제곱을 하면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면은 이것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0.885를 제곱하는 거니까 두 번 곱하는 거예요. 0. 하나만 예를 들면 0.885 곱하기 0.885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783, 0.783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을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디케이터 릴라이빌리티, 지표 신뢰도 또는 측정 변수 신뢰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거예요. 외부 적재치를 보나 측정 변수 신뢰도를 보나 똑같은 거고 결국은 제곱한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측정 변수 신뢰도는 이거는 0.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0.5라는 의미는 50% 이상을 각각의 지금 측정 변수들이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어요. 어, 특정 변수들 간의 일관성 정도인데 이게 크롬바 알파 값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거는 잠재 변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죠.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크게 잠재 변수별로 돼 있는 거고 이 값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신뢰도 로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로시도 이제 보는데 이 로시가 0.7 이상이면 또 마찬가지로 이 잠재 변수 단위로 이제 보는 건데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측정 문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호성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측정 항목수를 늘리는 거죠. 증가시키면 신뢰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알지 못하는 설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측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답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응답자가 모르는 어떤 전문 분야를 물어본다든지 그건 안 되고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다 알 수 있는 상대방 연구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응답자로 선택해서 우리가 설문을 했을 때 측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설문 문항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설문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내가 가진 그 어떤 측정 도구가 없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설문지가 없어요. 아예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측정 도구 개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때는. 그래서 측정도구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헌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실습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텐데, 실습 7-3을 통해서 이제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21강부터 23강까지의 그 추정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2, 3, 4, 5를 평가하려고 해요. 2, 3, 4, 5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2번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를 이제 평가하고, 3번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을 이번 강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문제는 교재 243페이지에 있는 통계 실습 7-3 반영적 측정 모델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는 지금 스마트폰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모델을 우리가 지금 분석할 거니까 스마트폰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클릭.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형의 이제 개별 측정 변수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돌려보겠습니다. Calculate, PLS SEM 알고리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스타트 칼큘레이션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측정 변수들의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CRP는 형성적 측정 모델 평가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강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 반영적 측정 모델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영 측정 모델은 내비, 인터, RS, PEU, PU, 로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이제 반영 측정 변수들인데,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그 개수의 크기는 0.72잖아요. 0.72 이상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내비부터 보시면은 다 0.7이 넘었죠, 내비는. 인터는 다 넘었어요. 근데 RS를 봤더니 RS4가 안 넘었어요. 0.4 미만이에요. 이 외부 적재치가 0.4 미만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PU가 있는데 PU도 다 0.7이 넘었어요. 그리고 PEU도 0.7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로이를 봤더니 로이도 다 0.7이 넘었어요. 그래서 개별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는 이제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에디트 한 칸 가시고 뒤로 가시고 여기에서 RS4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누르실까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Calculate 다시 가서 PLS SEM 알고리즘을 돌려보겠습니다. Start Calculation. 이렇게 하면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의 이제 개수를 쭉 봤더니 다 뭐예요? 여기도 보고 이쪽에도 보고 이쪽에도 봤는데 다 0.7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는 이제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제, 이쪽 결과치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쭉쭉 내려와서 보면,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제,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볼 때는 크롬바 알파 값을 봐야 되는데 0.7 이상이 다 되고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게 나왔죠. 그리고 로시를 보잖아요. 로시 CR 값을 보는데 여기도 0.7 이상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확보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21강 PLS SEM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